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3권 12강입니다. 오늘은 에필로그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2번째 강의가 오늘 마지막 강의죠. 이 철학을 우리 공부하는데 철학이 언제 등장했을까요? 바로 2500년 전쯤, 그죠? 지금 2500년 전쯤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난 철기 시대. 이때는 철기가 등장해요. 철기가 등장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부족 사회로 살았죠. 이 부족 사회로 살 때는 신화시대예요. 철학이 없었죠. 그 신화시대로 살던 인간이 철기가 등장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철기를 가진 부족이 다른 부족을 점령해서 노예로 삼죠.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전란식이 와요. 이럴 때 등장한 게 바로 철학이에요. 그럴 때 동양에서는 공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죠. 이분들이 등장한 거는 인간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인문학이란 거는 인간의 길을 찾는 그런 학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 신화 시대는 답이 밖에 있었잖아요. 신화는 인생의 지도예요. 신화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 보여줘요. 그대로 살면 되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살아요. 원시인들은. 근데 이제 철기세가 되면 전쟁통에 부족은 사라지고 나를 보호하는 세상은 사라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철기시대는 내가 답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밖에서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철학의 시작은 바로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한 학문이에요. 나에 대한 사랑, 애착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그런 얘기했죠.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이란 말을 했어요. 위인지학은 이는 남이란 뜻이죠. 위기지학, 기할 때 자기, 나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잘난 체 하려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 많죠. 그죠? 출세하려고. 이거는 위인지학이에요. 남을 위한 학문이에요. 위기지학은 진정한 나를 위한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위기지학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그죠? 특히 지금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웬만한 기계적인, 이성적인 건 기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거는 인간 안에 영혼이 깨어나서 남과 공감을 하고 창의가 있고 이런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게 중요하죠. 인간다움이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인문학은 절실하죠.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까? 나로 살아갈까? 그런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시킨 시입니다. 시 푸시킨. 너의 자유로운 혼이 가고 싶은 대로 너의 자유로운 길을 가라. 너의 소중한 생각의 열매들을 실현하라. 그리고 너의 고귀한 행동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말아라. 보상은 바로 제 자신에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너의 최고의 심판관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너는 제 자신의 작품을 심판할 수 있다. 너는 내 작품에 만족하는가? 의욕 많은 예술가요. 내가 황제다. 고독하게 살아라. 멋있죠? 너의 자유로운 혼이 가고 싶은 대로 너의 자유로운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좋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사회 기계 공장이 중심이에요. 이럴 때는 매뉴얼이 있어요. 대학 때 배운 거를 평생 써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기계적인 삶을 살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가 오는 현대는 내 자유로운 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혼이 깨어나지 않는 일은 기계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신성이 있어요. 본성, 타고난 마음이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본성에 가라앉은 곳으로 가야지 진정한 내가 돼요. 진정한 내가 될 때 어때요? AI 시대에도 나를 필요로 해요, 세상에서. 그래서 나의 직업이 생기고 내가 신나는 거, 내가 막 흥이 올라오는 걸 했는데 그게 직업이 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싱클리어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싱클리어를 계속 이끌어준 그 아이가 데미안이죠. 데미안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싱클리어한테.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나를 만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한테 찾아오지 않는다. 근데 네가 고개 숙이기만 하면 그게 내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고개 숙이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게 되죠. 내 안에, 너희 내면에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데미안이 뭘까요? 데미안은 싱클리어의 영혼이죠. 근데 데미안은
소크라테스의 다이몬하고 비슷하죠. 소크라테스는 항상 다이몬이 소크라테스 안에 내면의 신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 하려다가 다이몬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했대요. 이분이 그 독배 마시는 사형성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다이몬이 가지 마! 가! 하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 가라고 안 해서요. 뭐 도망을 안 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가장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죠. 소크라테스는 우리도 지금 이 철학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 너의 소중한 생각의 열매들을 실현하라. 그리고 너의 고귀한 행동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말아라. 보상은 바로 제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성공했단 말을 해요. 그죠? 보상 바라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제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럴 때 보상은 기쁘죠. 생각지도 않게 왔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나게 살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시대죠. 그래서 보상을 말하지 말고 영원히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죠. 네 자신이 너의 최고 심판관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너는 제 자신의 작품을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항상 내가 최고 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얘기 듣고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듣는 건 지금 참고사항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내 안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현대인의 가장 맞는 삶이죠. 우리가 철학 공부하는 이유죠. 너는 내 작품에 만족하는가? 의욕 많은 예술가여. 네가 황제다. 고독하게 살아라. 황제는 뭐예요? 하고 싶은 일 하죠. 이게 주인이에요. 황제처럼 우리는 내 안에 욕망이 영혼이 가라는 곳으로,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죠. 영혼이 원하는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욕망이라 하는 건 되게 낙강이 얘기하잖아요. 욕망은 전부 타자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욕망대로 살아가면 노예가 돼버려요.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솟아 올라온 걸 살려고 애를 쓸 때 진짜 나의 욕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독을 알아야 되는데, 외로움과 고독 차이는 이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있으면 누구나 외로워요. 근데 외로운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 내면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 게 고독이에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에고와 셀프, 자아와 참나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나 껴나서 에고가 어때요? 참나의 명령을 듣는 그런 자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아가, 멋있는 자아가 되죠.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현대 철학은, 근대 철학 그러면 모더니즘이잖아요. 이 모더니즘은 이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성 중심 철학이 데카르트부터 칸트, 헤겔에 가서 꽃피웠죠. 그다가 이제 한계 1, 2차 대전이라고 기후가 오고 인간이 소외되고 빈부자 심해지고 이런 세상이 되면서 이성을 믿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커다란 그런 거대한 담론보다는 한 개인의 삶이 중요해졌어요. 이럴 때 특히 예술이 중요하죠. 예술은 나만의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술이 인류를 구원하리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책에서 예를 드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만화철학에 나오는 그림이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이 나오죠. 이 그림은 어때요? 그 커다란 캔버스에 검은 색만 칠해 있어요. 검은 색만 딱 칠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사람이 이제 중요하죠. 기존의 사고를 깬 거예요. 이게 어떤 사고를 깼는가를 한번 보죠. 이 사람 이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미술은 어떤 미술? 재현이란 말 쓰죠. 재현. 재현이 뭔가만 똑같이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나무를 그리면은 소나무를 재현한다 그러면 소나무처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재현이죠. 왜 이런 그림을 중시했는가 하면 과거는 객관이 있다고 믿었어요. 저기에 구름이 있고 저기에 소나무가 있고 저기에 돌멩이 있고 저기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미술은 뭐예요? 재현하는 거죠. 그대로. 근데 현대에 오게 되면 어때요? 바깥에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깥에 있는 건 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없는 것은 안 보여요. 이게 객관이 있는 게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함께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인상파부터 나의 인상을 중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점점 중시하는 쪽으로 미술이 가요. 근데 그럴 때 이 말레비치 그림이 어때요? 검은색만 딱 칠했잖아요. 이거는 재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재현한 미술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검은 마음이죠. 검은 마음.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카오스라는 느낌 들어요. 세상에 생명이 잉태하기 이전에, 생명이 나오기 전에 캄캄한 카오스. 그러니까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절망은 다시 뭔가 솟아나는 거예요. 죽어야지 살죠. 사직생이죠. 하나의 미래 쓰가지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어때요? 내 마음에 카오스가 느껴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굉장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 바로 현대화고 이게 현대 미술이죠. 그래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현대 미술. 이런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재현하려고 그러거든요. 저 밖에 구름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구름이 보이니까 자꾸 착각을 해요. 이게 망상이죠. 그래서 인생 전체가 망상일 수가 있어요. 밖에 보이니까 진짜로 생각해요. 진짜 하고 살면은 헛것이에요. 이건 현대 양자물에 다 증명됐잖아요. 밖에 보이는 물질은 사실 에너지예요. 감각에 지각되는 거지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망상이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망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을 통해서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게 예술이 인류를 구원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온 그림 하나가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 뒷상의 샘이죠. 샘이란 이름이 탁 붙이는데 이건 어때요? 변기. 남자들이 오줌 둘 때 그 변기 하나를 딱 갖다 놨어요. 변기를 갖다 놓고는 뒷상이 샘이라 이러면 딱 붙여놓은 거예요. 샘. 그러니까 이걸 미술관 전시에서 이제 처음에 전시 안 했대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작품이냐. 근데 이게 또 우리의 사고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건 다 우리 어떤 생각의 틀이 있는 거예요. 틀이 있어 그게 진짜로 생각하고 살면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무한한 거를 계속 깨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지 않은 거대한 부분, 이거를 깨주는 게 현대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자의 미술이죠. 장자가 무용지용했죠.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다. 전혀 내가 모르는 것, 개발되지 않은 무용한 것들이죠. 개발되는 걸로 살잖아요. 유용한 걸로. 그럴 때 개발되지 않은 거, 이게 자극을 주는 거죠. 예술은. 병기, 이거는 그런 내 안에 개발되지 않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짝 뛰어나와서 더 큰 나가 되죠. 나를 성숙해줘요. 나를 더 크게 확장시켜줘요. 이런 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현대 예술은 과거가 종교가 한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술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현대는 다 예술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인생을 살죠.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언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느님께서 그죠? 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있으니까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변기 보고 샘이라 이름을 붙이면 뭐가 돼요? 바로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고정관념에 불과해요. 그죠? 이걸 샘이라 하면 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그 이름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편의상 붙인 거지 실제 그거라서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뒷상의 변기는 바로 어때요? 그런 언어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언어 속에 살죠. 언어로만 세상을 봐요. 그런데 그 언어라는 건 결국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 안에는 그 사회의 모든 게 깃들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왕이 있고 노예가 있던 사회의 언어는 그 언어를 익히다 보면 우리가 계급 의식에 젖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가부장 사이잖아요. 언어를 익히다 보면 가부장에 젖어요. 중학교 그러면은 남자 중학교는 그냥 중학교, 여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이름 붙잖아요. 이런 언어를 익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부장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익히는 순간 우리 언어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파괴돼야 돼요. 그 파괴하는 게 바로 뒷상의 변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때요? 언어가 절대적인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언어대로 살아요. 언어의 노예가 돼요. 이런 것만 언어는 그 락강이 얘기했듯이 무의식 속에 우리 무의식까지 언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언어와 한유로 무의식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의 노예예요.
은혜가 우리 임재에 가요. 우리의 은혜의 꼭두가시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지만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 이런 어떤 언어를 파괴하는 예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변기를 딱 본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느 도단이 되죠. 언어가 깨어져 버려요. 이게 뭐지 할 때, 이게 뭐지 할 때 우리 마음은 순수 의식이 깨어나요. 영혼이 깨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인간이 돼요. 이런 게 어떤 선문답 같은 거죠. 도가 뭡니까? 뜨라비 잣나무 이런 거 같죠.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이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줬죠. 이 변기 하나에 17억에 팔린다고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술을 함으로써 인간의 무한히 확장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완전히 미학적 인간, 이런 은혜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를 한번 읽어보죠. 자유, 모리스 카렘. 햇살을 두 손에 담아 멀리 떠나라. 바람을 타고 꿈을 쫓아 어서 떠나라. 젊음은 멀어진다. 어떤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어떤 길은 하늘로 나 있다. 떠나는 것을 그리워 말고 멀리 빛나는 수평선을 보라. 노래하며 떠나라. 세상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멋있죠? 가난한 자는 건 어때요? 욕심에 젖어있는 거죠. 그래서 리프롬 책에 소유야 존재야 그러잖아요. 소유. 뭘 가지려고 하지 않을 때, 다 버릴 때, 나는 존재의 충만이 오죠. 그래서 이 존재의 충만을, 그래서 가난한 자, 존재의 충만이에요. 소유욕에 욕심에 빠지지 않는 인간. 그래서 내 안에서 소중한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어떤 은혜에 구애받지 않고. 언어는 우리에게 자꾸 명령해요. 언어를 버리고, 언어를 잊어버리고, 언어 도단 끊어버리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때요? 신명이 솟아나요. 그 신명이 솟아난 힘으로 이제 살아갈 때, 우리의 나만의 세계가 되고, 나는 세상의 황제가 되고, 그죠? 천상자의 독전이 돼요. 그때 인생의 극한에 이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은 인생의 소풍이 되고 좋은 여행이 되겠죠. 죽을 때, 참 잘 살았다 하고 이제 떠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건 이런 자유로운 삶, 멋진 삶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문학 철학을 등불로 길을 밝히면서 우리의 내 존재를 활짝 다 꼽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예. 마닷 3분 철학을 오늘로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